네, 자, 이제 그럼 5분 정도 지났고 100분 넘으셨으니까 오늘 저희 준비했던 내용들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린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먼저 그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준비한 내용들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자유롭게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료로 좀 한번 넘겨주시죠. 아니,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저희 디피닉스를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그래도 저희 디피닉스가 어떤 프로젝트인 건지를 오히려 저희 홀더분들한테 더욱더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저희 프로젝트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저희가 그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미래 비전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장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뭘 할지 새로 출시할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피닉스는 그러니까 상장사 FSN, 원래 공식 이름은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긴 이름인데요. 네, 상장사 FSN이 클레이튼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 런칭한 글로벌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일단 요 요소들을 한 가지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디파이 프로젝트나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하고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어떤 그 미래에 지향하는 비전이나 저희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모회사인 FSN 같은 경우에는 국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대표적인 디지털 마케팅 회사입니다. 보통 이 광고 회사들은 취급고라는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규모에 대한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접 제작하고 송출하는 광고의 어떤 양을 돈으로 환산하는 건데요. 저희 FSN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대략 한 4천억 정도의 어떤 그 광고 취급고를 기록을 했고요. 이거를 순위로 환산을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 전체 광고 회사에서 6등 정도가 됩니다. 저희 위에는 다 대기업 계열사들이에요. 1등이 부동의, 그러니까 삼성 계열사인 부동의 제일기획이 있고요. 그 다음이 현대차 계열사인 이노션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대기업의 어떤 사내 물량들을 받아오는 이런 회사들이 다 상위권에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없는 독립적인 광고 회사들 중에서는 저희 FSN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어떤 이렇게 꽤 규모가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어떤 장점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식스네트워크라는 저희 ICO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 블록체인 세상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식스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ICO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 식스는 저희 광고도 결론적으로는 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인데요. 이 컨텐츠 창작자들의 어떤 그 노고를 줄이고 미들밴드를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들을 블록체인의 기술로 접근하는 이런 프로젝트였었고요. 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2년 반 동안 저희가 처음에 백서에 썼었던 그 개발들을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저희가 작년 그 하반기에 이후에 어떤 우리 일단 백서에 썼던 개발들을 다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저랑 태국에 있는 바차라랑 같이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식스에 원래 우리가 만들어놨었던 스냅이나 에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로 좀 더 연장해서 진행한 것들도 계획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예 그냥 그런 것들 말고 사실은 NFT라고 하는 어떤 중간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NFT는 무조건 저희가 할 계획을 원래 갖고 있었고요.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우리 FSN이 그룹으로 갖고 있는 장점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피보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고민들을 했고요. 이런 결과로 저희가 디피닉스라고 하는 디파이 플랫폼을 런칭하는 것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늘 그렇거든요. 늘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고민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사업자들과 달리 차별화를 할 것이냐, 우리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이게 어떤 한 가지 고민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새로운 사업들을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그렇고 저희가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도 그렇고 너무나 매력적이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융사업자는 아니지만 오히려 앞으로 이 디파이가 가는 방향들 안에서는 금융 자체의 방식들도 물론 중요하고 저희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환경 내에서 이런 것들을 잘 매니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에다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 크립토의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다른 디파이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가 진행하는지도 알 수 없고 탈중앙화라는 어떤 우산 하에
그 뒤에 계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누가 진행하는 건지 이런 신뢰하기 되게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디파이는 본질이 금융이고요. 이 금융 같은 경우는 신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상장사이고 다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더 잘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시장을 국내로 바라봤을 때에는 국내에선 이미 클레이 수합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어떤 선두주자가 있잖아요. 저 오디오스 박 대표님하고도 뭐 종종 뵙는 사이인데, 보고 있으면 클레이 수합 정말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의 차별성 어떻게 가져갈까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아시아 시장 내에서 조금 더 대표적인 디파이 사업자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자, 디파이는 디파이는 금융이고 금융은 신뢰가 생명이니까 좀 좋은 파트너랑 같이 잘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출발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저희가 이제 이 클레이튼의 거버넌스 카운슬로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클레이튼의 거버넌스 카운슬은 클레이튼의 어떤 중요한 노드를 운영하는 여러 의사결정 차의 일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마도 카카오 계열사나 뭐 금융회사, 뭐 게임회사 이런 회사들 말고 약간 좀 마케팅 회사로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다양한 준비들을 해가지고 작년 말에 그러니까 그라운드X의 한재선 대표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시아권으로 확장해 나가는 어떤 디파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다. 자, 우리는 클레이튼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서로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클레이튼의 어떤 기술력과 메인에서 어떤 안정성과 다 되게 믿고 있고 좋은데, 다만 이 어떤 클레이튼이 한국 대비해가지고 해외에서는 조금 더 아직은 존재감이 약한 편이니까 우리랑 같이 개척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것들을 되게 한 대표님도 공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흔쾌히 바로 그날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되게 오랫동안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가지고 올해 4월 달에 저희가 그 바이낸스 기반으로 BSC 기반으로 먼저 런칭을 하고, 그리고 6월 달에 클레이튼 기반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클레이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들을 처음부터 목표로 하고 이게 오히려 저희의 차별성이 될 거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BSC랑 클레이튼을 같이 쓰는 멀티체인 전략이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저희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사실은 지금은 또 몇 개월 사이에 또 달라지고 있지만 클레이튼의 어떤 존재감이 해외에서 강하지 않고, 심지어는 상장도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당시에는 많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BSC를 출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디파이를 알려주고 이분들을 클레이튼으로 유도하게 만드는 게 되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클레이튼도 흔쾌히 그 전략에 동의해줘가지고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디피닉스 주요 경영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디피닉스는 그러니까 시스 네트워크의 두 번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싱가포르와 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 시스 네트워크의 직접 대표는 다들 외국 친구들이고요. 일단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바차라랑 무라고 하는 두 명의 친구들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가 울린다고 하시는데, 네. 네, 일단 좀 더 해보고 더 올리면 다시 말씀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다시 켰고요. 네. 여전히 많이 울리나요? 켜졌는데? 네.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죠. 그냥 크게 말씀하세요. 뭐, 우리 있으면. 네. 네. 여전히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혹시 이것 때문인가? 네, 잠시만요. 저 울리는 것만 좀 해결해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러면 제가 네, 스피커는 다 껐는데요. 네, 일단 제가 더 진행해 보고요. 혹시 들으시다가 약간 좀 힘든 순간이 오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그냥 그 소개 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그 태국에 저희 식스네트워크의 공동대표 2명이 있고요. 네. 그 바차라라는 친구는 그 저희 또한 자회사 중에 한 가지인 컴퓨터로지라는 회사의 창업자 겸 대표고요. 이 컴퓨터로지는 그러니까 태국 최초로 페이스북의 공식 파트너가 됐었던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 소셜 인사이트를 분석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진 회사를 창업을 했었고 여전히 잘 운영하고 있는 친구이고요. 그리고 태국 내에선 이런 식으로 어떤 스타트업 동네에서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 태국 스타트업 협회 회장을 할 정도로 되게 그 업계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친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무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태국에 욱비라는 그 컨텐츠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이 욱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따지게 되면은 뭐 네이버의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웹툰 플랫폼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업계에서 MAU, 그러니까 월간 활성 유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달 들어올 수 있는 신규 유저들을 어떤 이 사용자들의 중요 기준으로 삼는데 그게 800만 원, 1000만 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압도적인 국민 플랫폼입니다. 그거의 창업적인 대표고요. 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일을 진행하게 됐고 또 한 가지 그런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그 엑셀러레이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이전에 조금 더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가진 아주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엑셀러레이트라고 하는 VC 사업 모델이 있는데 또 그런 투자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엔젤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태국의 어떤 그 테크나 스타트업 동네에서는 다들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가고 영향력이 있는 친구들이 직접 이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한국에서는 사실 태국 저희 식스팀은 다 싱가포르가 태국에 있기 때문에 직접 한국에 직접 팀이 이제 있는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는 저희 FS 아시아가 모회사인데 저희 모회사 안에 이 식스네트워크를 담당하는 블록체인 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식스의 모회사는 FS 아시아의 대표로서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인 것들, 네트워킹, 파트너십 이런 것들 다 책임지고 있고요. 네, 지금 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디피닉스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더욱더 국내에 있는 어떤 저희 유저들, 홀더들하고 이렇게 그 대화하고 설명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런 역할들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이 이전에는 에이티컨이라고 하는 그 글로벌 경영 컨설팅 펌에서 파트너, 그러니까 임원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그 조인하게 된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됐어요. 네. 자, 이제부터 그냥 소개 마치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본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보이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저희의 비전이나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출시를 할지 계획들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현재 저희 상황에 대해 가지고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설명드리는 것들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희 식스와 디피닉스의 경영진들은 이번에 리밸런싱 팜을 런칭하고 난 다음에 발생했던 많은 버그 그리고 저희 운영상의 미흡 이런 것들을 매우 심각한 이슈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꼭 리밸런싱 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 디피닉스의 비전에 큰 기대를 가지고 플랫폼에 참여해주신 많은 유저분들한테 그 기대에 비하면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개선할 거고요. 저희 더 큰 꿈을 가지고 있고 개선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계속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이슈를 개선하고 우리 유저분들의 기대에 더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 상황이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저희는 여전히 매우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서통속들이 많죠. 그냥 저희끼리 약간 변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조금 더 작고 현실적이고 이런 것들 2달 뒤, 3달, 왜냐면 너무 빨리 변하는 시장이니까 2달 뒤, 3달 뒤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눈앞에 있는 목표만을 가지고 움직이진 않았어요. 저희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 디피닉스라는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런칭을 한 케이스이고 저희 앞으로도 어떻게 하고 싶은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약간 서툰 구석들을 너무 많이 일찍 보여드린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장은 서툰 것이 많고 다 인정하지만 저희는 저희 그 경영진들 그리고 식스를 같이 하는 임직원들 이런 분들은 우리 디피닉스가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정말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사실은 아시아권 전부 다에 더 큰 비전 실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조직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 시스 네트워크만 따지게 되면 수명 남짓한 개발자들이 있지만 사실 저희 그룹 전체로 따지게 되면 몇백 명이 있습니다. 네, 훨씬 더 큰 조직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준비가 됐을 때, 시장이 됐고 저희가 준비가 됐을 때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사업 구조, 그리고 각 산업별 네트워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바탕으로 저희는 우리가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디피닉스는 크립토 세상의 피델리티를 꿈꿉니다. 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피델리티가 어떤 회사인지 다들 잘 아시죠? 네, 피델리티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그 규모가 큰 세계 1위 자산 운용 회사입니다. 네, 전통 금융권에 되게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디피닉스는 감히 이런 회사를 꿈꿉니다. 저희는 우리 크립토 업계에서 가장 최초로 그리고 가장 큰 종합 크립토 자산 운용 회사를 꿈꿉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러실 수 있잖아요. 우리 디파이 하겠다고 하는 거고, 디파이 기본이 어떤 덱스일 텐데,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거래소일 텐데, 근데 너희가 거래소가 아니라 자산운용회사라고? 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지점이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고민을 하고 올해 시작을 하고 앞으로 또 로드맵을 만들면서 우리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사실은 저희가 되게 미흡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는 야금야금 저희 비전을 설명드릴 거고, 왜 우리가 보팅을 먼저 안 하고 리밸런싱 판 같은 걸 먼저 하고, 내지는 지금은 사실 약간 계획이 변동되고 있지만 피니스 챌린지를 먼저 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 다 설명드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저희가 비전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정말 이 크립토 세상에서 가장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자산운용할 수 있는 회사를 꿈꾸고요. 이거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 그냥 기존의 금융권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뭔가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이 크립토가 아닌 조금 더 전통적인 어떤 제도권 하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증권사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맞습니다. 증권 투자라는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 금융자산 투자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네, 그게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보통 또 이 업계에는 자산운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권을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할 수도 있고 내지는 어떤 뭐 채권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투자 상품들이 있을 거고요. 뭐 제가 잘 모르는 선물 옵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런 다양한 환경들 안에서 각종 상품들이 파생되어 나갈 것이고, 그 변화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전통 금융권이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는데 30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크립토 세계는 3년 안에 올 것 같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빨리 변화가 올 텐데, 자, 이렇게 변화가 왔을 때 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꼭 비트코인을 투자하겠다 이런 마음 아닐 거예요. 사실은 나는 크립토 투자를 해보겠다, 크립토에 뭔가 투자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목표가 있으신 거죠. 그렇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파트너는 단순하게 거래를 중개해주는 회사가 아니라 사실 그들이 크립토를 가져갈 수 있는 각종 자산 운용 활동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회사가 될 겁니다. 저희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종합 크립토 자산운용 플랫폼을 꿈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제가 키워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는 물론 야금야금 지난번과 실수가 없이 더 버그를 더 잘 막아가지고 안전하고 야금야금 우리 투자 상품들을 훨씬 더 많이 다양화시킬 겁니다. 제가 그냥 비욘드 덱스라는 표현을 써봤는데요. 네, 저희 당연히 덱스 가는 것들 다 할 거고, 기존에 그냥 그 파밍을 해가지고 채굴을 하는 방식의 것들을 근간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풀들을 되게 많이 넓혀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로드맵 안에는 NFT 마켓플레이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크립토의 지수펀드도 만들 거고요. 크립토 자산을 가지고 담보대출하는 것들도 만들 거고, 보험도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이거 저희가 혼자 다 안 할 겁니다. 적절한 파트너들을 가지고 같이 진행할 거거든요. 네, 전 이렇게 상품들 다양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 당연히 저희가 직접 할 거고 나머지 그렇지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다양하게 크립토에 대한 투자를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만들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어떤 펀드라던가 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같이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시를 했다가 사실은 많은 유저분들을 실망시키게 만들었던 리밸런싱 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 이런, 그러니까 철학과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물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 결과는 사실은 저희가 미흡하고 미숙한 구석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하고요. 네, 이번에 교훈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더욱더 사실은 잘 미리 준비해가지고 런칭을 할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나 채굴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그 투자를 관리해주고 펀드처럼 운영해주고 하는 것들에 관련된 어떤 목표를 계속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크립토 세상도 공부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바차라나 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당연히 뭐 클레이 사업을 위시해가지고 글로벌로 유명한 뭐 유니스왑, 스시스왑, 팬케이크스왑 다들 열심히 바라보면서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공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에 못지않게 전통 금융권, 기존 금융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앞으로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저희가 이렇게 종합 크립토 자산 운영 플랫폼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상태로만 진행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일정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금융권이랑 연계가 해야지만 우리가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는데 필요한 유저분들의 신뢰를 더 많이 얻고 더 많은 어떤 자산들이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파트너가 누군지 중요한데 사실 저희는 그런 거 해본 경험들도 있고 다른 비교적 이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를 대비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고 사람들이 더 드러나 있고 더 안전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할 수 있는 그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규제도 시킬 겁니다. 특히나 지금 한국과 태국의 규제 환경이 상당히 많이 다른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곧 디파이에 대한 규제도 만들어질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만들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막연하게 어떠한 변화가 올지를 모르는 상태가 가장 투자하기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디파이 입법이 예고가 되어 있고 공청회들을 통해 가지고 각종 의견들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물론 그 보이스 중에 가장 큰 보이스 중에 한 명이 저희 바차라입니다. 네. 저희 바차라는 태국에서 태국도 금융위원회가 이 규제랑 관련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바차라가 얼마 전까지, 지금은 DPDS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똑같이 할 수 없는데, 얼마 전까지 그들의 자문위원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규제를 만드는 것들도 참여하면서 많이 의견들을 내고 있고, 그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지킬 거고요. 그 규제를 지킨다는 얘기는 적어도 태국 내에서는 그 규제를 지킨다면 태국 내외에 있는 대형 은행이나 증권사랑도 또 협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는 그런 거 진행하겠습니다. 한국도 제가 보기에는 특근법이 이제 만들어졌지만 그러니까 디파이랑 관련된 입법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준비하고 오히려 그렇게 규제로 인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것들 쭉 설명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 댓글들 좀 보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는 되게 다양한 디파이 플랫폼들이 있지만 우리 디피믹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 차트 보시는 것처럼 한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사실은 아시아권의 큰 나라들은 다 저희 지사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만 합친다고 하더라도 직원 수 한 600명 정도가 됩니다. 되게 많은 규모죠. 네, 가지고 있고 특히나 저희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는 올해 초에 또 베트남 메인 마켓에 상장되기도 했었고요. 그 정도 규모가 있는 파트너들이 다 저희 그냥 그 네트워크 안에 저희 직접 자회사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전통금융권이나 규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는 사실은 또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그 관리 체계를 잘 따르는 것들도 중요한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상장사인 FSN의 자회사로서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법인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회계 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무언가 더 확대해 나가가지고 사실은 뭐 되게 좋았던 건 이번에 그냥 이 코인원에서 관련돼 가지고 이 상장사 다시 받을 때 모든 코인 다 받고 있으니까 할 때 아마 이 감사보고서를 공인된 감사보고서 제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법인이 저희였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좋았는데 그거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어떤 제도권 하에 있는 대기업들하고 저희가 협력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정도의 어떤 준비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네트워크 시절에 이미 저희는 전통금융권하고 협력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ICO를 진행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태국의 크룽스리뱅크라고 하는 은행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로 따지게 되면 KB 정도 되는, 그러니까 태국 안에서 3대, 그러니까 탑3 정도 안에 들어가는 상업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저희 그분들하고 신용카드 상품들도 만들고 대출 상품들도 만들고 이미 많은 진행해본 경험들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금융권들 보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또 해본 사람들, 이미 아는 사람들하고 진행할 겁니다. 저희 그 기회에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규제 환경들이 정말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 잘 캐치하고 있으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태국이 좀 더 빨리 오고 한국이 좀 더 나중에 올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의 변화를 잘 대응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런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에는 현재까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들도 솔직히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이런 것도 개선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크게 그 잘못했던 것들로 해보다 보면 저희는 그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디피닉스가 다른 디파이랑 좀 다른 더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약간 결이 다른 어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걸 좀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펀드 얘기를 먼저 드리고 피닉스 챌린지 얘기를 먼저 드리고 막 했었는데 사실은 그거 이전에 조금 더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가 덱스를 기본으로 한 디파이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요거의 근간들을 잘 만들어두고 시작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이제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잘 봤고요. 네, 저희 그 말씀들 들으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 피닉스 토큰 이거의 효용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다 그거랑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네, 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국이랑 태국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원화돼 가지고 조직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한 한계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느끼고요. 특히나 마케팅적으로도 그렇지만 더 큰 것들은 그 개발 자체인 것 같거든요. 개발 자체의 속도나 완성도 이게 특히 태국과 한국의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된 지적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미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인데 고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한국 내 독자 개발팀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오히려 태국에 있는 개발자들을 활용하고 한국은 마케팅과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보통 이제 사업을 개발한다고 하는 담당하는 이 구조가 오히려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이게 어떤 글로벌 세상에 더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식스 네트워크랑 디피닉스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난이도도 다르고 개발할 양들도 많고 특히나 강하게 클레이튼 기반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한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개발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에는 태국 개발자들이 다소 좀 한국과는 차이가 있던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저희로서는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희가 클레이튼 디피닉스를 런칭을 할 때 뭐 카이카스나 디센트 같은 것들은 금방 연동이 됐었지만 클립 연동이 좀 오래 걸렸어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막상 저는 개발자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일단 보다 보니까 사실은 클립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카카오톡 환경 내에서 개발이 되어 있고 그 클립이 지원되는 카카오톡은 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만들어진 번호, 쉽게 얘기하면 국내 이동통신 번호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태국에 있는 개발자들이 이걸 바로 진행을 해서 뭔가 즉각 테스트도 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한국에 저희가 테스트폰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태국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원화돼서 그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버그를 잡고 이제 클립 런칭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는 오히려 한국 내 독자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눈높이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네. 네, 지금 댓글창을 보다 보니까 블록체인 개발자들 엄청 비싸다는 얘기들 많이 써놓으셨는데 맞아요. 사실은 블록체인 말고 원래 개발자들이 원래 비싸셨는데 게임 쪽도 그렇고 사실은 작년 말 올해 초 해가지고 사실은 더욱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래서 당연히 저희 그러니까 PM 역할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새로 채용할 건데요. 그거 외에 사실 저희 FSN 그룹 내에는 이미 수많은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모션도 있고 핸드 스튜디오도 있고 많은 개발자들이 있어가지고요. 적절하게 PM급을 모셔오고 내부적으로 발탁도 하고 또 해가지고 사실은 아예 순수하게 채용하는 것들 대비해가지고는 훨씬 더 비용도 효율적으로 되게 빨리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는 그 한국이랑 태국이랑 유저들의 성향 차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라시는 바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오히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글로벌 환경 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근간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당장만 놓고 따지게 되면은 사실은 서로 다른 니즈들이 한국과 태국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로는 우리 한국 시장 내에 계시는 이 피닉스의 홀더분들은 주로 피닉스의 단일한 가치를 많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피닉스를 많이 채굴 하시고 피닉스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또 피닉스가 독자로 어디 상장도 되고 해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좀 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아마 이런 식으로 갔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초에 이제 KSP 같은 사례가 있겠죠. 네, 아마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태국에 있는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사례를 많이 안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접근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LP 토큰은 그냥 LP 토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LP 토큰은 빨리빨리 뭔가 조금 더 그냥 원래 일반 시장 내에 있는, 사실은 외부 거래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토큰을 바꿔가지고 현실화된 자산 바꿔가야지,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향 차이가 되게 크게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사실은 그 사이 안에서 약간 양쪽 다 조율을 해보려고 갈팡질팡했던 것들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방향을 정해가지고 갈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된다면 앞으로 당분간이라 하면 저희 디피닉스가 조금 더 시장 내에 안착하고 안정화되고 하는 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까지는 피닉스의 효용을 높이고 피닉스를 채굴하시는 가장 좋은 어떤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가 2달 전에 사실은 서면을 말씀드렸던 그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다만 정말 태국 같은 유저들의 성향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 유저들 성향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저희 디피닉스가 가장 지향하는 바는 각자의 투자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은 그에 맞는 상품들을 이용하시면 되고, 조금 더 안전한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취급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가 있는, 이런 것들 저희 디피닉스가 꿈꾸는 세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둘 다 저희가 취급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표가 오늘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가장 먼저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 자, 일단은 그러니까 피닉스 장기 HF를 만들고 보팅 도입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장기 HF과 보팅은 예전에도 계획하에 있었어요. 단지 일정을 언제 할 거냐, 요거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특히나 한국 내 유저들의 이 니즈를 잘 반영해가지고요,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이 피닉스의 효용 가치를 만드는 것들이고, 요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피닉스 단일 풀입니다. 피닉스 단일 장기 HF를 만들고 보팅식 도입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개발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은 한 95% 정도 확정된 저희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팀 내부적으로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확정한 숫자이긴 한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진행될 확률이 95% 이상이지만, 혹시나 저희가 앞으로 이걸 진행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어떤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피드백 듣고 난 다음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정을 할 거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현재 판단하고 있는 안을 만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그 3가지 종류의 그 장기 HF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기간에 대한 어떤 구조를 만들 거고요. 각각마다 최소 피닉스 예치 수량, 그러니까 최소 한도를 만들어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3개월짜리는 그러니까 최소 피닉스 1000개, 그리고 6개월짜리는 최소 피닉스 10,000개, 그리고 1년짜리는 최소 피닉스 30,000개, 이렇게 최소 피닉스 예치 수량을 두고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 피닉스를 장기 예치하시게 되면은 저희도 V 피닉스, 보팅할 수 있는 V 피닉스를 드릴 거거든요. 이 V 피닉스를 드리는 배수 같은 경우에는 그 3개월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게 된다면 1000개의 피닉스를 3개월 동안 예치하시게 되면은 1000개의 V 피닉스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10,000개의 피닉스를 6개월 동안 예치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2배, 그러니까 20,000개의 V 피닉스 받게 되실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30,000개를 1년 동안 한다라고 한다면 4배인 120,000개의 V 피닉스를 받게 되실 겁니다. 네, 일단 이런 기준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네, 이게 아마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러니까 피닉스를 되도록 많이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보유하시는 것들이 그냥 다른 고민할 필요 없이 가장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근간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피닉스를 통해 가지고 V 피닉스를 통해 가지고 활용하게 되는 것들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보팅, 그 피닉스의 얼로케이션 관련된 보팅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뭐 클레이 수압이랑 되게 유사한 구조의 어떤 보팅 시스템들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장기 해시풀에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상당량의 그냥 그 배정된 그 저희 피닉스 자체를 당연히 그 장기 해시풀을 통해 가지고 받으실 수 있게 될 거고요. 플러스 나머지 잔여 그냥 그 대부분의 메인스트림에 있는 피닉스 얼로케이션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걸 반영해서 그 각각의 풀의 그 팜의 피닉스의 배분과 이자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뭐 댓글이나 내지는 의견들을 특히나 우리 그 부대님이 그 종합시하던 것들을 봤을 때 얘기 나온 것들 중에 한 가지가 클레이 수압의 KSP는 사실은 총 발행량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무제한이기 때문에 약간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봤었거든요. 네. 아마 저희 나름대로 구조를 가지고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총액을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저희 근간이 달라지는 거니까. 다만 저희가 이미 그러니까 이미션 레이트를 하루에 86,400개로 정해놨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 가지고 할빈기, 그러니까 반감기를 갖도록 정해놨는데 이거의 시기를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매우 중요한 투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피닉스의 얼로케이션을 투표를 통해서 바꾸는 것들은 데이 1부터 바로 적용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 보통의 어떤 구조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들을 확실히 검증하고 안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저희 피닉스 에미션 레이트 이 자체에 대해 가지고도 보통이 올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것저것 되게 저희가 좀 아기자기하게 피닉스를 보고 계신 분들에 관련된 좀 더 많은 효용들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리밸런스 팜을 또 새로 오픈할 생각인데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리밸런스 팜은 아마 절반짜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했던 어떤 그 장점들은 제가 보기엔 여전히 있지만 또 유저분들이 바라보시는 단점들도 분명히 보이는 그런 상품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또 새로운 상품들을 런칭을 할 텐데 그 새로운 리밸런스 팜 같은 경우에는 이 피닉스가 좀 일정량 있어야지만 투자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의 팜 같은 경우에는 피닉스가 있는 풀에 들어가시게 되면 수수료가 좀 줄어드는 정도의 효과라고 한다면 사실은 앞으로는 몇몇 팜들은 이 피닉스가 꼭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피닉스를 일종의 수수료 제공하셔야지만 투자할 수 있게 만들 거고요. 그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리워드 팟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거는 일종의 럭키 드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품 이벤트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V 피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한테 추첨을 통해 가지고 또 일정량 이벤트를 에어드랍을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거 외에도 앞으로 저희가 되게 많은 어떤 다양한 생태계 파트너들과 맺을 거라 말씀드렸었는데 그 각각의 활동들마다 이 저희 이제 피닉스 내지는 V 피닉스가 그 활동들을 할 때 있는 주요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그 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먼저, 그러니까 리밸런스 팜 버전 2 런칭할 겁니다. 네, 저희 리밸런스 팜, 그러니까 비용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 투자 상품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얼로케이션 되는 피닉스가 그 투자 풀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관점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불만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아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리밸런싱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결론적으로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상품들을 예치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어떤 자산의 배분들이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비용적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이 장점은 유지를 하면서 피닉스 자체는 일반 팜이랑 동일하게 유저별로 별도로 쌓이고 별도로 채굴할 수 있게 만드는 이 팜 만들 거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저희 디피닉스 웹사이트 UI UX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 개발팀 두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물론 일부 채용하겠지만 이미 저희 그룹 내부적으로 있는 개발자들을 활용하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 진행을 하면서 약간 블록체인을 할 수 있는 개발자를 좀 일종의 지원을 받아봤을 때 되게 관심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저희가 채용하는 분들을 합쳐가지고 개발팀을 꾸릴 생각인데요. 이분들 들어오시게 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드릴 미션이 좀 더 단순하고 직관적인 그 사이트 젠 적용해가지고 약간 판하고 쉽게 만들어 드리고, 네, 그리고 전면 한고라 적용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DCA 볼트, 이것도 미리 말씀드린 건데 당연히 이것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DCA 볼트는 저희 입장에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밸런싱도 그렇고요, DCA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아, 전통적인 금융권을 쓰는 투자 기법들을 우리 크립토 시장 끌어들여와가지고 만들고 있는 상품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DCA는 되게 사실은 되게 검증된 확실한 장점이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 DCA 방식을 도입하는 상품도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DCA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비트코인 산다라고 얘기한다면 늘 나는 그냥 한 달에 10만 원 사겠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매달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싸든 높든 낮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10만 원씩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낮다라고 한다면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높다라고 한다면 적은 양을 살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적립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면 사실은 내가 굳이 쌀 때 비쌀 때를 고려해가지고 판단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더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검증된 방식이고요. 네, 저희가 이거 자체를 그대로 하는 것들은 아니고, 단지 요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당연히 DCA라는 방식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 데피니션 장기팜이 될 거고요. 다만 이쪽들은 채굴된 피닉스를 그대로 그냥 채굴하신 것들이 아니라 그 채굴된 피닉스가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클레이튼 랩트 BTC나 랩트 이더리움처럼 조금 더 장기적이고 안전한 자산들로 주기적으로 재투자되는 이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요거에 대한 개발들을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하고 DCA까지 해가지고 조금 약간 금융 전략이, 금융 상품의 기법이 들어간 것들을 빨리 하는 것들이 최초의 계획이었었는데, 지금은 계획을 조금 바꿔가지고 우리 보팅과 장기 지표를 먼저 만들고 위에 것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런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저희는 지금 저희가 물론 미흡한 것들도 많고 초반에 혼란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색깔을 다 보여드리지도 못했고 그냥 오류가 있는 모습 보여드리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단은 근간을 다 기본을 만들어 놓고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발전된 버전의 리밸런싱이나 DCA 같은 것들이 또 저희의 차별점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DP 투자하신 분들은 뭐랄까 조금 더 이 크립토 세계에 되게 빠르시고 적극적 투자하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 성향에는 지금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피니스 위주의 것들이 더 잘 맞으실 것 같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저희 외연을 확장하고 더 많은 유저분들한테 접근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종류의 조금 더 안전하고 사실은 크립토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안전하게 맡겨놓고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어떤 이런 것들을 약간 저희 욕심들 때문에 좀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하지 않고 이걸 더 빨리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유저분들의 기대와 어떤 니즈 그리고 속도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당연히 NFT 마켓플레이스 런칭할 겁니다. 네, 사실은 한국의 개발팀 만들려고 하는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NFT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NFT 당연히 태국이랑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삐가 당연히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고 그들 안에 이미 공개되는 것들 웹툰 컨텐츠들 말고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NFT화하는 작업들은 이미 저희가 그냥 꽤 많이 진전시킨 상황이고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FSN 그룹이 그러니까 딩고 아마 다들 아시죠? 뭐 킬링벌스 이런 거 유명하니까. 네. 저희 딩고의 일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아마 식스 네트워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저희 어드바이저들 중에서 뭐 YG 대표님도 계시고 SM 연예인도 있고 보셨을 거예요. 조심스러운 건 그분들은 당시에 저희 식스 네트워크의 어떤 프로젝트의 철학과 저희 팀원들을 보고 훌륭하게 어드바이저 들어오셔가지고 역할하신 것들은 맞는데요. 다만 그분들이 그때 어드바이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NFT 또 꼭 같이 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건 또 봐야 되는 거죠. 말씀 포인트는 저희 FSN 그룹이 이런 정도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런 걸 직접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딩고도 있고 또 다른 파트너도 많고 또 최근에 그러니까 싸이월드하는 쪽들하고도 MOU를 맺었었는데 이런 것들 잘 활용해가지고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다 독특하고 특색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 곧 런칭할 거고요. 네, 요 마켓플레이스도 디피니스랑 연동이 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 안에 좀 괜찮은 상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NFT 아이템 자체가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계획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자료로 준비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료 준비한 내용들은 설명을 마치고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을 자유롭게 받으면서 제가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